생활용 숙박시설 하나 갖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완화해줄게. 2천만 원 투자하고 월 100에서 150? 너무 괜찮죠? 여기에서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으로 월 150만 원 받는 투자처가 있다면 어떠신가요? 저라면 엄청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 투자처 숙박업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생숙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오피스텔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용도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생긴 그런 주택을 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4050 분들한테는 월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니까 2026년 생활형 숙박시설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무엇인지, 왜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줬는지 총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토부에서 2026년 1월 2일 의결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활형 숙박시설 한 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있겠죠. 활용해서 숙박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실증 특례해주겠다 내용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오피스텔이랑 비슷하게 생긴 주택 주인이야? 아니면 운영자 따로 있어? 운영하게 실증 특례증 내줄게. 다만 외국인을 위한 숙소 많이 공급해줘.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혹시 모르시겠나요? 왜 좋은 소식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는 객실을 30개 이상을 묶어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가 가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30객실이나 갖고 있을 좀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대행사를 끼거나 법인을 끼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있는 시행사들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완화된 규정에서는요. 개인 너 혼자 생활용 숙박시설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완화해줄게. 대신 특례증 받아. 그리고 숙소로서 적합한 시설, 소방시설, 위험 감지기 시설 갖추고 돈 벌어도 돼. 하지만 특례 정보 받아야 돼 라고 나온 거죠. 우리한테는 엄청 희소식이죠. 이게 왜 또 좋은 얘기냐면 그 전에 제가 30객실 이상 운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곳은 체크인을 어디에서 하냐면 프론트에서 합니다. 그럼 프론트 시설을 개인이 만들 수가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운영 대행사가 그 건물의 지하 그런 공간에다가 프론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체크인 아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화가 되면서 프론트 꼭 설치 의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대신 신분증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여권 확인을 하든가 신원 확인의 절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잘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안면 인식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응대가 가능하면 괜찮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운영 방식입니다. 주로 전문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 간접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 안 좋은 점이 위탁 운영사가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돈 받겠죠? 수수료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 아니면은 전문 위탁 대행사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받고 재임대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그냥 한 채당 60만 원, 80만 원 그 주변에 월세 시세가 있겠죠. 그 정도 벌 수 있었다면 현재는 내 개인이 한 객실을 숙소로서 꾸며놓고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추가적인 수익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게 통과가 됐다. 수수료 플랫폼에만 내 직접 운영해, 직영 운영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시장에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전에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소방시설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은 불법 숙소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실증 특례증을 활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숙을 한 객실당 꼭 위탁사를 안 끼고 수수료를 아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점, 반대로 정부에서는 세금도 잘 거치고 합법적인 숙소를 외국인들한테 제공이 되고 서로 윈윈인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하기 좋은가 안 좋은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은 사람이야 했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비추천입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은 다른 아파트나 건물이 오르는 가격에 비해서 덜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잘못 투자했다가 물리신 분들도 간혹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이 생숙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1억짜리 사서 3억에 팔아야지, 5억에 팔아야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동네도 있겠지만 어렵고 그 오르는 속도가 아파트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이라면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나이가 4050, 좀 나이가 있고 현재 퇴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현금 흐름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를 한 채 사두고 월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 현금 흐름 만들고 싶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했을 때 투자금은 얼마나 드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은 내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은 즉슨 내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서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련이 없이 괜찮다. 다만 투자금은 얼마나 드냐면 이거는 찾기 나름인데요. 만약에 내가 서울 핵심 동대문, 명동 부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찾는다. 그러면 매가가 이미 4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보고 4억이나 5억이나 투자하는 거는 비추천. 다만 경기도권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영종도, 송도, 수원, 경기도 부근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어떻게 보면 숙박업이죠. 그래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생각했던 사고로 외국인들한테 잘 팔아야지는 여러분들이 투자금 대비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권에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강남 부근에서 임차 매물을 좀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서울 부근에서는 경기권으로 내가 매매를 해서 투자해보겠다 하면은 경매 물건으로도 싸게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2천만 원에 수원역 부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나 낙찰받아서 한 300만 원 돈으로 투자를 해서 월 현금 흐름을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세팅을 하셨는데요. 이렇다면 2천만 원 투자하고 월 100에서 150 내 거에서 너무 괜찮죠. 이런 관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객실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운영하면서 숙박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통감한 됐지 아직 구청의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는 단기임대 운영하면서 한 객실 에어비앤비에서 생숙으로 판매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좋은 소식만 들려드릴 수는 없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설명드리면요. 아직은 위탁사가 없으면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에 협의를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이 지자체가 좀 협조적이게 스탠스가 바뀔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숙박하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되게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빠르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과 주택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박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좀 어떻게 보면 요거는 바뀌어가는 과정, 누가 선 진입을 하는 걸 배팅하냐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과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2026년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돈이 도는 곳이 뭐냐면 외화벌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부동산 뭐야 했을 때 숙박업으로 당연히 1등으로 꼽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곳은 내수 경제가 죽으면 상가 공실나죠. 하지만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은 숙박 대란이 날 정도로 숙소가 없어서 생활형 숙박 시설도 정부에서 완화를 해줄 정도예요. 여기에서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4050 분들은 어려운 온라인 부업에서 자꾸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부업, 부동산 부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힘이 있어요? 항상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거는 부동산 갔을 때 뭉전박대 당하지 않는 연령대가 40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생활용 숙박시설, 월세, 매물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5가지였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한 객실에서도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운영 가능할 수 있게 완화, 프런트 데스크 더 이상 없고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신원 확인하면 된다. 실증 특례로 이렇게 완화해준 거 운영 기간 6년까지로 늘려줬다. 이제는 정부가 많은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생활용 숙박시설 관련해서 인사이트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